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네요.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은행 집이 아닌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까지 저희 집도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저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결혼 직전까지 한 달에 3, 400씩 벌었습니다. 물론 3교대 근무라 힘들긴 하지만 연봉이 점점 오르고 있고 복지도 아주 좋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관둘 생각이 없었죠.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제약회사 다니며 현재 과장이고요. 결혼 당시 연봉은 세전 6천 정도. 이것저것 빠지면 저랑 비슷했습니다. 남편이랑 2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당시 시댁은 형편이 그닥 여유롭지도 않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진 않았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공무원에서 정년 퇴직하셨고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꽤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형제들보다 훨씬 넉넉하십니다. 그럼에도 사치 한 번 안 부리시고 늘 정직하고 소박하게 텃밭 일구시며 자급자족하려는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세요. 저랑 남편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으로부터 돈 한 푼 못 받고 아무 지원 못 받는다는 거 아시군 열심히 모으신 현금 7천만 원을 몽땅 내어주셨습니다. 그 돈을 디딤돌 삼아 전세로 시작했고 그 집에서 저희 아들 낳아서 키우다가 우연히 넣었던 청약이 당첨되어서 옆 동네 2억 2천짜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만큼 오래 쓰려고 했는데 뜻밖의 청약 당첨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니 아이 9개월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급하게 복직할 수밖에 없었죠. 어린이집에 맡겨도 등하원 문제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몸이 조금 편찮으신 친정엄마 대신 저희 아빠가 매일 아침 차로 20분 달려 저희 집 오셔서 아이 등원시키시고 하원까지 맡아 해주셨죠. 시아버님은 남편 학생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저희 집 도보 3분 거리에 살고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애 맡기고 둘이 맞벌이 하느라 그야말로 피똥 싸며 바쁘게 살고 있을 때 저희 쪽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문화센터 다니시며 캘리그라피도 하시고 성인 가요 동호회 인가도 들으셔서 주말마다 강당 가시더라고요. 친정아빠가 급한 일 생겨서 등하원 못 시켜주신다고 한 날에 시어머니께 급하게 SOS를 쳤는데 문화센터에서 친해진 사람들이랑 오전에 등산하기로 했다며 못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동동 거리다가 결국 그날 지각했었네요. 아이 3시 반에 하원만 좀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그날 아이는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서 저녁 8시에 하원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저녁에 선생님 눈치 보며 아이 들쳐안고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했었어요. 저는 3교대에 남편은 주말까지도 바쁜 사람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 같았고 돈 벌자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몹쓸 짓 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에게 처음부터 기대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결혼 초에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희 일이 바빠서 애는 한 2, 3년 있다가 낳을까 한다 했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남편 나이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 애 낳으라고 낳기만 하면 애 봐주겠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꼭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급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정도는 될 줄 알았습니다. 집도 가깝고요. 그치만 어머님은 아이 낳고 나서 저 친정엄마 조리받고 있을 때 집에 빈손으로 오시더니 정말 애 얼굴만 잠깐 보시고 친정엄마가 차려준 다가 먹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애 봐달라고 할까 봐서인지 영상통화도 안 받고 아이의 발길을 당분간 끊으셨어요.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안 드렸더니 그제서야 손주 보고 싶다며 뜨문뜨문 놀러 오시고
비싼 옷 망가진다며 아이랑 한번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으신 채 정말 아이 재롱만 재밌게 즐기다가 가시더군요. 아무튼 그 일로 퇴사를 고민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같이 벌어야지 요즘 세상에 외벌이가 말이 되냐면서 제가 일하기 싫어서 관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잘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 차라리 애 낳아라 성화도 하지 마시지. 그래서 남편 가뜩이나 본인 어머니한테 냉하게 대했었는데 애 낳고 나서 모자 사이 더 멀어졌습니다. 처가댁에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주말이나 시간 날 때마다 저 없이도 친정집 가서 친아들처럼 살갑게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오더라고요. 저 몰래 뒤로 친정에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요. 어느 날은 보너스 받은 거 200만 원을 몽땅 친정에 드렸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고요. 솔직히 시어머님은 입으로 구업을 쌓는 스타일이십니다. 제가 아이 낳은 지 2달도 안 되었을 때 빨리 출산 휴가 끝내고 복직하라고 야단이시더군요. 남편 혼자 돈 벌게 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엉덩이 안 간지럽냐는 겁니다. 제왕절개해서 그 켈로이드 흉터가 덧나서 피고름이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레싱 받으며 재수술 받을 정도인데 아직 회복도 덜 된 몸으로 일하러 나가라 등 떠미시는 게 말이 되나요? 조리원도 돈 빽 들여서 갔으면 되었지. 무슨 2달째 쉬고 있냐? 요즘 여자들은 정신력이 없어서 문제야.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밭에 나가 일하고 공장 나가 미싱 돌리고 다 했어. 그러면서도 시부모님, 시할머니 다 모셨지. 어머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어머님, 조리원은 남들 2, 3주 하는 거 저도 돈 아낀다고 일주일만 있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서 정당하게 주는 출산휴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네 남편 혼자 일하면서 기저귀값 버는 게 딱해서 그렇지. 너도 아들 낳았으니 나중에 내 맘 다 알 거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 맘은 모를 것 같네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솔직히 할 말은 하게 되었기에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고 어머님 뜻대로 순종적으로 굴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신혼 때 저한테 초장에 길을 잡기라도 하듯 툭하면 시댁으로 호출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군 막상 가면 장도 안 봐놓으셨습니다. 저보고 밥 차리라 이거죠. 저는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었고 원래 성격이 좀 싹싹한 편이라 어머님도 잘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2-3번 그렇게 장보고 저녁 차려드리는 일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솔직히 하루 종일 쉬고 계신 시어머니 저녁을 일하고 온 며느리가 장바구니 땀 뻘뻘 흘리며 들고 와서 차려드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처음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시어머님 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다신 이렇게 며느리 부려먹으면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충격 먹고 한 3개월을 연락 안 하시다가 제 임신 소식에 서로 좋게 좋게 화해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막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시더군요. 남편이 한 번씩 그러지 좀 말라고 난리치면 살짝 잠잠하시다가 저만 있을 때 주로 그러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냥 무난한 시어머니상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제 귀를 잡으려 하고 전에 없이 우리 아들 소리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하고요. 결혼 전엔 안 그러던 분이 왜 저러나 모르겠다며. 저는 처음에 어머님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사사건건 스트레스 받았었고 그 때문에 위경련도 와서 응급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딱히 변화가 없으셨고요. 어머님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에 그 이후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부당하게 대우하시고 시켜 먹으려 하시는 건 제가 상황 잘 봐서 다 거절했고요. 어르신이라 도움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기에
젊은 사람 손 필요한 일들은 흔쾌히 도와드렸죠. 사이가 안 좋다고는 해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저도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아이 3살쯤 될 무렵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를 알아보던 차에 우연히 넣은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된 거죠. 저희가 맞벌이라 뼈 빠지게 같이 돈을 벌긴 했어요. 아직 5천만 원도 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니 좋긴 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대출을 받자니 빚이라는 중압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저희 청약됐다는 소리에 친정에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갖고 계신 현금 또 긁어 모아 3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머지를 대출 받았습니다. 시댁이요? 역시나 돈 한 푼 안 보태주셨고요. 청약되었다는 소리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대출 갚아야 하니 저 아무리 힘들어도 일 절대 관두면 안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 평이냐, 방은 몇 개냐 물어보셔서 방 3개라고 말하니 꼬치꼬치 여쭤보시더라고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딸려있고 화장실도 있다고 하니 그럼 합가해서 본인이 그 안방 써도 되겠냐 물으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더 당황해서 평소에 아이 한 번 안 봐주시고 도움 안 주시더니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냐 하며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뭐라 말하더군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항상 우리 잘 살라고 물심양면 힘 닿는 데까지 도움 주시는데 엄마는 뭐냐며 화를 냈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기 죽으셔선 그 다음부턴 합가 얘기 꺼내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였고 아이는 많이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저는 3교대에서 낮에만 일할 수 있는 다른 부서 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는 친정아빠 도움 안 받아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업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니었고 단지 시간만 조정이 되는 거라 일이 안 빡센 건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아이 등원시키니 좋더라고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진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오셔서 1박하고 가셨습니다.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내부도 좋고 조경도 좋다 하시며 여기 시니어 클럽, 그러니까 노인정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분들이랑도 친해지시더니 정말 저희 집에 거의 눌러 앉으시려고 하시는 걸 남편이 강력하게 차단해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막았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출근 준비하시는 걸 유심히 보시더니 며칠 뒤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좀 제대로 해 먹으래도. 어머님, 아이 등원시키랴 저 출근 준비하랴 너무 바빠요. 아침엔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 어떻게 밥을 제대로 해 먹나요? 아니, 너 말고 우리 아들 말이야.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갔는데 어떻게 아침을 안 해줘? 니들 아침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냉장고에서 약밥이랑 우유 하나 꺼내서 나가더라. 어머님, 그 약밥도 제가 퇴근하고 나서 잘 시간 아껴 손수 만든 거예요. 아이 아빠 챙긴다고 저도 좋은 거 다 넣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일하랴, 애 챙기랴 너무 바빠요. 저 아침 안 먹는 건 못 보셨고요? 제가 뾰루퉁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잠시 우물쭈물 하시더니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면 되잖냐. 네? 어머님, 저 7시에 퇴근해서 아이 학원에서 데리고 집에 오면 8시예요. 아이 아빠는 제때 퇴근도 못하고 저 혼자 정신없이 밥 먹이고 씻기고 공부 봐주면 10시고요. 남편이랑 같이 집안일 하고 나면 11시, 12시인데 어머님,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나서부터 단 1분도 못 쉬고 전력 질주하다 나가 떨어져서 잠들어요. 그렇게 다시 7시에 겨우 일어나고요. 네 남편은 뭐 그럼 쉬니? 같이 집안일 한다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하루 종일 힘든데 왜 제가 더 희생하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누가 더 힘들다 잴 수 없을 만큼 저도 충분히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더는 할 말 없으신지 그냥 쩝 소리만 내시다가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여잔데 집안일 더 하는 것도 맞고 네 남편 아침 차려주는 것도 맞다. 밤에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고 그냥 재워. 네가 더 해야지. 그래야 남편이 푹 자서 사회생활 잘하지. 어머님, 저는 사회생활 안 하나요? 저도 낮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래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어머님은 더 소리를 지르시대요.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같냐? 좌우지간 네가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들, 아니 네 남편 좀 챙겨. 어머님의 막무가내 말씀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만 헛웃음이 났고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님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가셨고 저는 남편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죠. 어머님이 내가 당신보다 1시간 더 늦게 자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라 하시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말에 남편이 못 믿겠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뭐? 그러다 당신 죽어. 아님 내가 이혼당하거나. 엄마는 아무래도 날 호래비 만들 생각이신가 봐. 하며 농담을 했고 제가 장난 아니고 어머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세히 말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선 이젠 더는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자 남편이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한테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내 밥 해주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바보 등신 같은 놈. 결혼해서 아침 한 끼 못 얻어먹고 뭐 하는 거냐? 바보 등신 같은 놈 하나 더 있었네. 우리 아버지. 뭐? 이놈의 자식이 돌아가신 아빠한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아침 못 얻어먹고 다녔으니 바보 등신이시겠네? 심지어 엄마는 평생 전업이었잖아. 일 한 번 안 했으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자고 아버지보다 늦게 일어나셨잖아. 그건 왜 그랬어?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어 말했어요. 엄마가 엄마 인생 산다는 핑계로 나까지 방치하며 돌아다니시니 아버지는 퇴근하고 나서도 허리 한번 못 펴고 세탁기 돌렸고 아침에도 내 밥 차려서 보자기 씌워놓고 나가셔서 그 새벽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아침은 안 드셔도 내 밥은 그렇게 차려놓고 나가셨다고. 엄마는 방에서 코 골고 주무실 동안 남편은 어느새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린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과로사 했으면 좋겠냐고, 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같이 울음을 터뜨리시며 하나뿐인 아들놈이 말로 지 엄마 죽인다며 오열하시더군요. 나쁜 자식아, 왜 네 아빠 얘기를 꺼내서 이 엄마 가슴에 칼을 꽂아. 그래, 엄마 때문에 아빠 죽었다. 됐어? 이제 속 시원해? 속 시원해.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착해서 그래도 나랑 엄마랑 사이 안 멀어지게 하려고 많이 참고 애썼는데 이제 내가 엄마 보기가 싫어.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처가댁에도 내가 낯이 없어. 그 말에 어머님이 더욱 절절하게 오열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과부되고 외로운데 하나뿐인 아들은 새장가 들더니 지 와이프하고 처가댁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아들 빼앗긴 느낌에 툴툴댔었고 그 마음을 며느리도 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철없는 거 본인도 아신다고 고치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안 된다시며 처음으로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엉엉 우시더군요. 남편도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 꺽꺽 울다가 당분간 보지 말자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며칠 뒤에 제게 미안하다고 이제 말 조심하고 소중하게 대해주겠다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고 저는 그냥 시간 좀 더 흐르고 남편도 감정 잘 추스릴 때쯤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년 정도 서로 연락 안 타가
추석에 명절 핑계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전과 다르게 많이 차분해지셨고 저에게도 말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주지 않으시던 용돈도 50만 원이나 넣어서 제 아들 주머니에 꾸깃꾸깃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아들 계좌에 10만 원, 20만 원씩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변화하신 게 신기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르신이니 한편으론 마음이 좀 찡하달까? 그렇네요. 남편은 어머님과 아직도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해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더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도 없고요. 뼈 빠지게 맞벌이해서 아들 학원비도 부족하지 않게 대주고 집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아들놈은 훌쩍 커서 더 이상 아기 때처럼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요. 그럭저럭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느낌에 저 역시 전보다 한결 여유로워졌네요. 대출금 상환하고 나니 이런저런 일들이 떠올라 글을 한번 써봤어요. 쓰다 보니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내용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지금은 뭐 표면적으로는 사이 괜찮습니다. 쓰다 보니 조금 두서가 없었네요. 끝까지 봐주심에 감사드려요.